울산석유화학공단이 평균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도심 열섬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소주를 생산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무학 울산 공장이 소주 대신 향토주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비싼 주유소들이 가격 표시판을 슬그머니 감추고 있지만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운 울산 지역 공약은 자동차와 조선 등 4대 산업의 첨단화와 고도화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4.4도로 열대야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더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열흘째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내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더위는 한풀 누그러지겠다고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0도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 하면 흔히 경남 밀양이나 대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올여름엔 그보다 더 더운 곳이 울산 석유화학공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내 기온 편차도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3분 울산공단 관측소의 수온주가 37.5도를 찍었습니다. 지난 29일 올 들어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경남 밀양과 똑같은 기온입니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울산공단의 낮 최고 기온 평균은 36.47도, 같은 기간 36.28도를 기록한 밀양보다 0.2도가 더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까지 포함한 평균 기온은 포항 기계관측소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장에서 장파 복사를 막는 온실가스 같은 걸 갖다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물방울을 변화시키는 그런 요인, 공장지대라 그러면 인구 밀집지대잖아요. 그게 이제 도시 열섬. 또 이번 폭염 기간 동안 울산의 9개 관측 지점에 낮 최고 기온을 비교해봤더니 전국에서 가장 심한 편차를 보였습니다. 색깔 차이가 확연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공단과 간절곶은 무려 8.65도의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공단의 아침 최저 기온과 간절곶의 최고 기온이 맞먹을 정도입니다. 내륙 지역은 일사에 의한 지열로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으나 울기, 간절곶 등 해안 지역은 수온과 해풍의 영향으로 내륙 지역과 6도에서 8도 정도의 기온 차이를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 이번 폭염은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무덥고 또 지역 내 기온 편차도 가장 심한 곳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고유가 시대, 값싼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름값이 비싼 일부 주유소들이 꼼수를 동원해 가격 표시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구의 한 주유소, 기름값을 알려주는 가격 표시판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 엉뚱하게 주유소 안 기둥에 가격판이 걸려 있습니다. 원래 주유소를 가격판을 보고 들어가는데 주유소를 들어가서 가격판을 보게 되니까 되게 어이가 많이 없습니다. 주변의 또 다른 주유소, 이곳 역시 언뜻 봐선 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가로수와 시설물 뒤에 가격판을 숨겨 교묘하게 숫자를 가렸습니다. 전기세도 또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여기 없는데 얼마 전에 썼어요 이거. 시장 안 했으면 주유소를 지나쳐야만 가격판을 볼 수 있도록 가격판을 90도로 꺾어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한 주유소는 아예 대놓고 전봇대 바로 뒤에 가격판을 놔뒀습니다. 이렇게 가격 표시판을 가려놓은 주유소들은 모두 주변 주유소들보다 기름값이 훨씬 비싼 곳들입니다. 주유소들의 꼼수에 운전자들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안 좋죠. 그런 거 보면 어차피 소비자들은 차로 가면서 전부 다 이제 그걸 보고 주유를 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건 단속을 좀 강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지식경제부는 운전하면서도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판을 설치하고 다른 설치물로 가격판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울산시 승용차 요일제 카드가 출시됐습니다. 참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시행한 지 넉 달이 된 울산의 승용차 요일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하철이 없어서 다른 대도시보다 불리한 여건이지만 시민들의 동참이 잇따르면서 요일제를 함께 시작한 대전보다 가입 차량이 3배나 많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데 동참도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저희 가게의 비용도 절감하고 싶은 생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제 승용차 요일제 카드까지 출시되면서 혜택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3%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주유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보다도 유익하고 아니면 또 공익에 또 기여하는 그런 훌륭한 카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다양한 혜택으로 현재 18,000명 선인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하루 3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 카드로 인해서 더욱더 시민들이 더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기름값 11억 원 등 17억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늘리고 시행 이후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탈퇴자를 줄이는 보완책 마련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무면허 소주 생산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무학 울산 공장이 소주 대신 향토주 생산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울산 배를 이용한 토속주가 유력해 보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무학 울산 공장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5월. 그렇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껏 하루 40여만 명씩 소주 생산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학이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국세청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때문입니다. 통상 이 같은 소송은 1년 이상 걸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공장 가동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무학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울산 공장의 생산량은 월 평균 1,000만 병 정도, 전체 소주 생산의 20% 정도를 차지해 당분간은 소주 생산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월 3천만 명 규모의 창원 2공장이 정상 가동될 내년부터는 울산 공장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면허 취소 논란까지 대지자 무학 측은 아예 이 기회에 하동 매실주처럼 울산에서도 향토주 생산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중단 이동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우선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그걸 제품화해서 국내에도 시판을 하지만 요거에도 수출을 하고 하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관보 정상회의의 건배주로 화제가 됐던 복순 막걸리와 가지산 송렵주에 이어 무학의 울산 토속주가 선보일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UBC 뉴스 서인만입니다. 울산 지역 기업 경기가 당분간 흐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울산 지역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7월 중 기업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 업황 BSI는 78로 전달보다 6포인트, 비제조업은 76으로 전달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8월 업한정만 BSI도 비제조업을 제외하면 모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 현대기업금융이 해상크레인 전문기업인 DMC의 최대 주주인 세종중공업 지분 14.9%를 취득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이들 회사와 조선기자재, 크레인 부문을 특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오일 정비기술본부장에 임덕순 부사장이, 관리지원본부장에는 이창재 부사장이 승진 발령됐습니다. 임덕순 부사장은 79년 입사해 공무와 정비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이창재 부사장은 81년 입사해 주로 마케팅 등 경영관리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부산은행은 창립 45주년을 맞아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1일까지 경품 사은 행사를 실시합니다. 부산은행은 해당 행사 기간 동안 추첨을 통해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회원 952명에게
아이패드와 로봇 청소기 등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산해양항만청이 예산권과 인사권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책임 운영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항만청은 이를 위해 창의성과 실행 능력을 갖춘 13명의 희망 직원으로 T팀을 구성해 조직의 미래 비전과 핵심 전략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석 달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취재 이영란 기자입니다. 11일 8일 실시되는 대입 수능을 100일 앞둔 한 고3 교실입니다. 무더위에 마음은 초조해지고 최근엔 올림픽 경기를 보고 싶은 유혹과도 싸워야 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좀 집중 안 되는 것도 좀 많이 있고 또 수시 기간도 얼마 안 남아서 약간 좀 불안한 경향이 있긴 있는데 올해 대입은 수시 모집 비율이 62.9%로 늘었고 입학 사정관제 전형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모의평가 결과와 학생부를 비교해 수시와 정시 중 어디에 집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정시에 지원한다면 수능을 공략해야 하지만 수시도 학과별로 최저 기준을 요구해 수능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수능 난이도는 영역별 만점자 비율을 1% 쉬운 수능을 내세운 만큼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EBS 교재와의 연계 출제 비율이 70%인 만큼 기출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기출 문제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수능 연계 EBS 교재 중심으로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습 계획을 잘 짜서 1년 전 같은 경험을 한 선배들은 평정심 유지와 건강 관리를 최고의 전략으로 강조합니다. 수시 붙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식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음식 가려서 먹고요. 수험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100일 전략을 세워 페이스를 유지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운 울산 지역 공약은 자동차와 조선, 석유, 기계 등 울산 4대 산업의 첨단화와 고도화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울산시가 최근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한 결과로 동부가 오일허브와 공공병원 건립, 울산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 육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산업기술박물관 유치와 울산 과기대의 과기원 전환, 그린카 실증단지 조성 등도 대선 공약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 출신 한글학자인 외솔 최연배 선생 생가 주변 39만 제곱미터의 한글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오는 2016년까지 136억 원을 들여 한글어 학당과 한글거리,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춘 한글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중구청은 또 내년까지 이곳에 한글학회나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오는 10월 9일 한글날에는 울산시와 함께 제1회 한글축제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환경 방사능 감시망 확충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온 울산지방 방사능 측정소를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 방사능 측정소는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에 설치되며 울산과 경남 북부 지역의 토양과 대기, 수질 등의 방사능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지방 방사능 측정소는 전국 12개 권역에 운영되고 있으며 원전 밀집 지역인 울산에는 그동안 간이 측정소만 있어 방사능 물질 종류와 검출량 측정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울산 현대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문수 경기장에서 실업축구 고양 KB국민은행을 상대로 FA컵 8강전을 치릅니다. 울산은 국민은행이 2006년과 2008년 FA컵 4강에 오른 팀인 만큼 초반부터 베스트 멤버를 투입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이번 일요일 오후 5시 문수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K리그 울산과 수원과의 경기는 폭염으로 2시간 늦춰진 저녁 7시에 펼쳐집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2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에 나섭니다. 울산의 2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 체납액은 107억 원이며 구군별로는 남구 36억 원, 울주군 34억 원,
그리고 북구 23억 원 등의 순입니다. 울산시는 악성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졸업증명서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26종의 증명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자민원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할 때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울산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뤄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